초짜들한테 맡기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의뢰인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탐정사무소에 특정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몸만 이제 어디 나가잖아요. 그럼 50만 원 하루에. 보통 핸드폰 번호로 찾는 건 택배로 찾아요. 택배는 배달 이용하는 걸로. 다른 탐정사무소에선 가족 정보까지 빼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핸드폰을 주면은 이 사람 신상 파악할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달라 그러면 거기까지 다 알아면 돼요. 또 다른 학원은 합격률 100%를 자랑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떨어지고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상 문제집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의 어떤 순서만 좀 바뀌고요. 끝났는데 50초? 저기 50초 끝났는데. 시험도 비대면이라 당연히 시험 감독도 없고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아 써내면 그만입니다. 강의를 다 듣지 않고 응시했는데 자격증 발급 기준인 60점을 넘었습니다. 저는 1시간 남짓한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탐정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게 진실인지 누가 진실인지 잘 모르거든요. 다들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탐정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불법 심부름센터지 않습니까? 탐정이라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와 사회 경험, 사람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고 오랜 시간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탐정은 없는 걸까요? (10년) 전 강지영 대표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법무법인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오랜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강지영 대표는 피고 대리인으로 활약을 하면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사기 범죄자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2019년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 BBC에서 강지영 대표의 인터뷰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80편이 넘는 칼럼을 토고하며 탐정 명칭과 탐정업 금지의 잘못된 법 해석 수정을 국내 유일하게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위법이라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강지영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대로 준비된 탐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여러 탐정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 현재까지 탐정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흥신소라고 검색을 하거나 탐정사무소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셨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탐정개혁 실천연대 강지영 대표입니다. 탐정 알리기 운동 본부를 시작으로 오늘날 탐정개혁 실천연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탐정업계의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업계 대부분이 제대로 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활동했던 운지의 성향이 강하던 시절 강지영 대표는 기업형 탐정법인 회사를 최초로 설립했고 탐정 직업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지영 대표는 업계 최초로 대표 얼굴 및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공개를 시작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편의 탐정 관련 서적을 출간하며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수록 더욱더 탐정과 일반인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으며 탐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탐정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에 탐문할 때랑 낮에 탐문 활동할 때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전에 먼저 이제 준비를 하고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활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강지영 대표가 있기까지 40년 이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2010년 정식 탐정조사 서비스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당시 국내 탐정업 주류들은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며 한국에만 탐정 직업이 없는 나라이며 탐정 명칭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인간조사원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었고 탐정 활동도 불법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해왔으며 탐정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탐정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방송과 언론 기사로 도배가 되었었다. 탐정 직업과 탐정 활동은 199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불법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허용하였음을 처음으로 밝혀내었고 강지영 대표는 현재까지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지영 대표는 신용정보법 40조의 탐정 명칭 사용 금지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한정되는 것이며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사항이 확대 해석되어져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음을 알려왔었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이 부분 화면으로 그 법 조항을 보면서 강 대표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네, 여기 첫 구절에 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라는 구절에서는 제5호의 행위,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뒤이은 두 번째 조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절에서는 앞의 문장을 부정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신용정보회사 등만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며 상호 모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뒤에서는 또 신용정보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5호 행위를 어겼을 시 위법을 적용을 시키려면 여기서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등이란 표현에서 등이란 말이 신용정보회사와 유사한 금융회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을 어겼을 시 위법이라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지영 대표는 신용정보법 40조 금지 조항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중 모순이 되는 부분만 삭제되면 깔끔히 해소된다고 강조해왔다. 그 이후 2020년 2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앞뒤 문장에 충돌되는 오류가 개정되면서 오해의 불씨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20년 4월 8일 강지영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한 언론 발표와 칼럼을 썼고 그 기사를 읽은 탐정업 주류들은 또다시 과거의 불법이었던 탐정업이 국회에서 탐정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 8월부터 합법이 되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가짜 정보들로 얼룩지게 되었다. 그러나 탐정법이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대로 신용정보법의 법문구에 오류가 수정된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항에 부딪히고 기존의 탐정업 홍신업을 영위하던 업자들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강지영 대표는 국내 각 개별법을 비교 연구해가며 탐정 직업을 전문 직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탐정 직업에 대한 학술 연구에 대해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강지영 대표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